안녕하세요. 저는 관광고등학교 4기 졸업생이고요. 정혜민입니다. 지금은 셰프로 활동 중이고 최근에는 흑백요리사 1에 슈퍼땅콩으로 좀 출연을 하기도 했었었고 토믹스라는 레스토랑의 연구소인 이제 커먼에라에서 이제 R&D 셰프로 리딩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랑 소통도 하고 그런 한식을 좀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하는 그 셰프 중에 하나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혜민입니다. 약간 이거 원래 에드워드 건리 셰프님이 비빔밥 저는 저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음식은 국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잔치국수? 근데 이게 뭔가 이유라고 하면 그냥 되게 소박하기도 하고 약간 어느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제가 항상 즐겨 먹었던 거고 저희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항상 있을 때마다 늘 즐기는 음식이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제 여기 학교를 들어왔었을 때도 조리학과로 들어오고 이후에 모든 선택들이 셰프를 향하는 길이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 후에도 계속 이제 셰프의 길을 걷고 있긴 한데 셰프의 길도 굉장히 약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방에서 일하는 이제 정말 주방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셰프긴 하지만 여기 안에서 이제 뭔가 요리를 하는 즐거움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 요리를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하는 그런 거에서 좀 약간 즐거움이나 보람을 좀 느끼는 셰프 쪽이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요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더 찾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 셰프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셰프로 계속 활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강의 들었었는데 성격이 되게 중요하시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호주에 있었을 때 첫 스타주였었거든요. 아티카라는 레스토랑에서 머물 때 그때 이제 스타주로 6주 동안 스타주로 일을 하면서 이후에 제가 자보포를 받을지 말지 더 머물지 말지를 좀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에서 그 셰프가 저한테 와서 너 여기서 더 같이 머물래라고 했었을 때의 그 순간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뭔가 보람찼었던 일이 되게 감격스러웠었어요. 그때가. 또 이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실 엄청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학교 학생으로 저는 진짜 성격이 약간 후회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약간 뒤를 돌아보면서 약간 되게 후회하고 절망하고 약간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안 가지는데 딱 이렇게 꼽자고 하면 학창 시절에 해야 될 것들을 좀 할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생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사실 공부잖아요. 이 공부에서도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언어 공부를 좀 더 많이 할걸이라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학창 시절의 그 시간을 좀 잘 보낼 걸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과의 시간들과 선생님들과의 시간 그리고 학창 시절 그 공부했었을 때 그 시간들과 이런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정말 너무 제가 막 쓰지 않았나. 뭐 그때 다 요리를 하긴 했지만 그때 그래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도 좀 더 할 걸. 이런 거. 네. 세 가지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겸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유연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매 순간 절망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몸도 힘들다 보니까 머리도 많이 지배를 당하고 이래서 약간 많이 사실 쉬운 직업은 아니기도 한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머리도 힘들고 이 말은 모든 걸 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체력도 정말 잘 키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에서 실습을 나갔다라는 거는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거고 이후에 취업을 해서 이제 다시 나갔었을 때는 돌아왔었을 때는 그 이후에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계속 만들어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 신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학생과 성인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구들한테도 오늘 얘기를 했던 게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넘어져보고 일단은 안 해봤던 거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걸 좀 많이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실습도 많이 나가보는 것도 좋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겠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습을 나가는 거는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보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이후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또 거기서 또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같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라면 네, 저 사실 그냥 열심히 하라고밖에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하고 많이 웃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체력전이에요. 셰프는 체력전입니다. 이게 약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문화가 정말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같이 이제 우리는 어떤 헤드 셰프의 음식을 하는 이제 팀원으로 있었을 때는 그 셰프의 성향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랑 이제 해외랑 다르다기보다는 어떤 셰프의 약간 셰프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제 많이 와서 일하는 레스토랑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그런 문화들이 거의 한 100%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외에서는 특히 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다들 백그라운드가 달라서 정말 성향과 성격들이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느낌이긴 해요, 사실은. 약간 사람에 대한 공부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 또 있어요. 그게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요? 왜냐면 음식은 다 똑같이 이제 되게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하고 싶다,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말만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 그건 약간 또 이게 내 약간 자세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될 건지 그걸 지키는 사람이 될 건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조금만 두드리면 사실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요즘 영상으로도 사실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겁을 내고 있다면 이거는 주변 환경 때문인지 나 때문인 거인지는 한번 체크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발효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를 흐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유럽 방식의 발효라든지 한국식의 발효가 있고 뭐 일본식의 발효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제가 뭐 북유럽식 발효를 잘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북유럽식 발효를 접목을 하거나 이거를 뭔가 잘 아시는 명인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거는 이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것을 지키면서 뭔가 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지 혹은 어떤 것들을 지키고 어떤 것들을 디벨롭하는 게 좋을지 약간 방향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를 바꾸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신념이라고 하면 그들의 문화는 꼭 지켜주는 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메뉴나 만들 때 저는 이제 이 음식을 하는 이유가 이 음식을 가지고 저는 이 문화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전달자의 임무를 뭔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셰프로 지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는 안 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메뉴를 만들 때도 이걸 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늘 먹었었는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현재는 왜 이렇게 쓰는 건지, 어떻게 해서 바뀌는 건지 사실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메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메뉴를 만들 때는 거짓 없이 그리고 이야기가 전달되게끔 그 모든 메뉴에다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는 거의 한 90%가 준비인 것 같아요. 주방에 들어가서 칼질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들어와서 탁탁탁탁 다 그냥 뭐 찹하고 뭐 쿡하고 플레이팅까지 하는 게 이 모든 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AI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많이 좀 걸으면서 봐야 되고 AI 같은 경우는 좀 잘 활용하면 정말 좋긴 하지만 저는 책에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책에서 많이 보고 그리고 현지에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 다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기록이 안 된 것들까지 다 검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DC에다가 담는 거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맞다 이게 뭐였지 하면서 다시 AI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본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잘 이용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품의 페어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바나나를 메인으로 쓰고 싶은데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좀 잘 어울릴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푸드페어링닷컴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줘서 그걸 되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플레이버 바이블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요리 시작할 때는 프로포셔널 셰프를 먼저 달달달 외우고 살았었어요. 사전 같은 책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그러니까 삶에서 아마 제일 큰 또 결정을 하는 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좀 조금 더 구체적이게 공부할 수 있는 3년을 또 같이 이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곳을 가야 되는 선택지에 이제 놓여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오늘 저희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귀 기울이고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뭘 좋아했더라 하면서 또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조리과를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조리과로 온 건 아니었고요. 중학교 때 내가 뭘 제일 좋아했더라 언제가 가장 행복했지 라고 했을 때 가족들끼리 같이 먹었던 그 밥상에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그 오이소박이를 아버지가 막 드시는데 너무 맛있다 하면서 하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담겼었던 저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요리를 하고 싶었고 그게 너무 즐거워서 조리과를 입학을 했는데 그렇게 저는 여전히 셰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선택을 할 때 많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지금의 제 모습과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또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해. 네. 맞춰보도록 감사합니다.